오늘 등장한 또 여론조사도 23.7% 국민의힘 지지율이 말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튼 뭐 그래도 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또 주말에는 한동 대표 또 부산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또 따라갔다 왔었거든요. 부산에. 네네. 예. 그때 뭐 부산에 서울에서 이렇게 또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저는 뭐 여러 방송 일정도 있고 해갖고 참석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 날씨도 좋고 아 너무 좋았어요. 지금 다시 추워졌는데. 그 대구에 오신 분이 많은 거예요. 부산에 오신 분이 많은 거예요. 부산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 체감은 부산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도 더 넓고. 맞아요. 네, 그 온천천, 넓었어요. 온천천 넓으니까. 그리고 막 2층에도 보시고 하는 분들 보니까 와 진짜 많은 분들 오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사실 힘든 건 서문시장이 구조적으로 좀 되게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뭐 좁은 길을 다니다 보니까 맞아요. 힘들었을 것 같고 거기 물론 뭐 구포시장 다닐 때는 힘들었겠지만 온천천 걸을 때는 그래도 조금 뭐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 특히 구포시장 그 마지막에 단상에 올라가셔서 한동 대표께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일장 연설을 하셨는데 네. 그때 인파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드론 샷으로도 다 못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진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연설이 있었는데 딱 제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정치인들 좀 원업이 아닐까. 예. 네, 선거를 다들 뛰어도 그런 사람들, 그런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해보는 게 다들 또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씩 위시리스트로 품고 있을 텐데 정말 대단한 광경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대구 가시고 부산 가시고 다음 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다음 일정 저도 잘 모르는데 뭐 기존의 어떤 정치 행보로 본다면 뭐 충청 지역 한번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무난하죠 사실. 네. 네, 뭐 딱, 충청 지역은 또 워낙 표심이 스윙보트 성격이 강하니까 그리고 전통적인 충청 민심은 보수 성향이 강한데 네. 최근에는 알다시피 뭐 충남 대전 일대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해당 지역에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잘 뭐 선정하시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후보 등록하고 이러면 5월 한 초중순은 돼야 다들 이제 선거 윤곽이 제대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데 아무튼 3, 4월 아직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많이 또 봐야 대진표가 확정되는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조국 대표가 4월 초면은 자기 출마 지역을 정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조국 대표가 출마 지역 정하고 그다음에 각 당의 사실 보궐선거 지역이 어디 나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대구 같은 마지노선이 경우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4일까지만 사퇴하면 네, 5월 되니까 이게 4일이니까. 갑자기 근데 5월 4일 날 사퇴하면은 보궐선거가 안 생겨요. 아시겠지만 4월 맞아요. 30일까지 사퇴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출마 가능성 높다. 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지금으로서는 부산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지역이 북갑이 될지 그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좀 낮지만 주진우 의원이 의외로 선전해갖고 부산시장이 되면은 해운대 갑도 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뭐 한 대표 입장에서는 어디 나가서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 너무 애매하죠 사실 이게 확실히 100%가 아니니까.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이중잣대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간만 보고 말이야 어디 나갈지 얘기도 안 하고 이런다는데 아니 조국 대표도 지금 어디 나갈지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조국 대표랑 민주당 같은 당은 아니지만 조국 대표한테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하긴 아니 자기네들이야 뭐 자기가 이제 딱 3000% 사퇴한다 이래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지역구 물려주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선거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일단 신중하게 확정되는 대로 이렇게 또 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무슨 이상한 민주당 패널들은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던데요. 뭐 자꾸 어디서 뭐 변죽만 울리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좀 알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니 내가 네. 유리한 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당연히 현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혜로운 거죠. 그 지혜롭다고 하셨는데 네. 옛날 가수인데 네. 이덕진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아세요? 내가 아는 한 가지 뭐 이런 노래 그 원 히트 싱어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만 히트 시켰고 나머지 노래는
히트 못 시켰는데 네. 그 중에 노래 하나가 같은 음반에 있었는데 어떤 기다릴 줄 아는 지혜라고 있었어요. 아. 제목이 기다릴 줄 아는 지혜예요. 근데 가사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사람들은 패배라고 하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서 좋은 그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그 승부를 걸어야지. 불리한 상황에서 나가갖고 무작정 하면은 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자기네들이 대안 만들려고 빨리빨리 좀 결정해서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 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참 그거는 너무 뭐 좀 일방적인 소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부산에 그 뜨거운 열기가 근데 부산 사실, 직접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최 앵커는? 사실 너무 일단 구포시장은 너무 정신이 없었고 너무 부산- 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인파가 많다는 느껴졌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낑겨서 가다가 마지막에 그 연설하실 때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와 이번은 진짜 히트다, 난리가 났다. 그리고 제가 좀 일찍 갔거든요. 제가 그 본가에 부산에선 미리 디비졌다. 그런 진짜 거잖아요. 디비졌어요. 그 실제로 뭐 라이브 방송에도 나오는데 그 완전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구포시장 이제 로컬 분들이 예. 거기서 이제 낮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 아침부터 반주를 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막 뭐 하나 이래가지고 딱 가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오늘 이제 곧 오신다요. 언제 오늘 12시 반에 옵니다. 야, 내가 딱 말하는데 와봐라. 이래. 귓속말 귀를 대보라고. 귀를 딱 대니까 야 한동훈 오면 된다. 전체에서 가면 한동훈 오면 된다. 그렇게 그래요? 전해라. 제가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응원 감사합니다라고 지나갔는데 하여튼 할아버지들 이렇게 민심들 어르신들 민심이 좀 괜찮더라고요. 네. 분위기 좋았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사실 그 해당 지역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가서 딱 유지라고. 야 한동훈 뭐 보니까 키 크고 잘생겼대 뭐. 맞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딱. 이런 식으로. 네, 괜찮더라고요. 분위기 괜찮았고 온천천은 또 사실 엄청 넓어가지고 이제 많은 인파가 좀 한눈에 좀 직관적으로 보여서 다들 좀 괜찮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다음 행선지가 어딜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지금 학수고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아마 주말마다 어딜 또 이렇게 다니시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어디를 또 움직이실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또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사실 오늘은 모든 방송에서 이것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막 낭독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결의문 내용의 두 번째 문구가 이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 주장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 하고 국민의힘 소속 전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게 네.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이제 공천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서 당의 노선 변화 없이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전 나름의 오세훈 시장으로서 승부수였다고 보고 일정 부분 뭐 당에서 그게 뭐 100%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진일보한 입장을 내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 진일보한 성공이 지방선거의 선거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나아가는 어떤 메시지, 행보, 인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결의문은 그냥 멘트를 한 거고 여기서 사실 필요한 거는 액션 플랜인데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 후속적인 절차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얘기해주고 계신데 특히 뭐 보면은 인사 조치를 해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제명 철회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고성국에 대한 징계 서울시당에서 내렸던 그 징계대로 이제 중앙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윤호개인과의 절연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윤호개인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네. 우리 당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 공식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고성국 씨 전 뭐 방송 중에 어제 그 결의문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메시지 낸 거 좋다. 메시지의 진정성이 그 인정받으려면 뭔가 진일보한 다른 그 정치적 행보들이 있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아마 고성국 씨에 대한 서울시당의 징계 그것이 지금 중앙당으로 올라갔는데 이의 신청을 통해서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내리 그 징계 처분을 내렸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자, 우리 윤석열은 아니다. 고성국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사진 그 당사에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 이런 것과 어긋나니까 그럼 고성국 씨에 대해서 징계를 확정 짓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국민의힘은 적어도 고성국 씨가 주장하는 정도의 의견은 통용이 되는 정당이 아니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어제 의총에서는 더 나아가서 네.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철회하자. 철회해야 된다. 철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윤리위원장에 대해서도 네. 뭐 좀 인사 조치는 아니면 적어도 윤리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윤어게인과 동조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던 당직자들에 대한 인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야 오늘 어떻게 다 처리하겠냐, 오늘은 결의문 처리하고 그 이후에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처리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조금 더 부연을 해보자면 이제 비하인드들이 막 하나씩 나오고 있던데 기사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을 철회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게 배현진 의원 그리고 김태호 의원, 이거 김도부 의원은 조금 더 가서 그냥 약간 롤백의 개념으로 이 제명 이런 처리 절차 자체를 되돌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조 의원, 권영세 의원, 송원석 원내대표 등이 이제 방금 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처리를 하느냐, 첫 술에 배가 부르느냐, 이건 추후에 우리가 좀 새롭게 다루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결의문 낸 거 네.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죠. 그러나 어쨌든 당이 이제 우리 당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근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이게 좀 부족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 복귀를 하냐, 그런 거 말고 부정선거 그리고 계엄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더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거 저는 뭐 충분히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징계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 왜 싸우냐, 왜 그렇게 그 당내에서 이렇게 분열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분열을 치유하고 싸우지 않고 우리가 거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뭐 국정 운영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화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선거를 앞두고는 기존에 있었던 일종의 그 대사면 아니시죠? 네. 대통령도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 월드컵 4강에 진출한다거나 네. 뭐 국가적 경사가 있었을 때 그동안 민생 사범 다 사면하고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당대표로서의 권한은 그건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징계 다 없었던 일로 하고 같이 하나로 싸우자 이런 정도의 정치적 제스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또 근데 소장님 인기가 상당히 또 많으신데 우리 댓글 그런가요? 네, 정강재님 화이팅, 정강재 소장님 아우 오늘도 화이팅, 정강재님 화이팅, 언제나 좋아요,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들어오신 분들 모든 분들 또 우리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만큼 하여튼 구독, 좋아요, 좋아요 필수.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76번째로 누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76번. 방금 딱 말씀드리자마자 한 20개가 다다닥 올라가네요. 그래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또 응원해 주러 오셨는데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계속 말씀 이어가 보자면은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제명 철회 이 얘기를 아까 기사로 이렇게 좀 접하면서 좀 적어보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인데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 한 4월 한 중순 말쯤에 한동훈 대표 제명 철회
막 해서 다시 되돌려놔요 당적을. 네네네. 이러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되게 이 포지션이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에서 공천 줄리는 그러면은- 만무하고. 예.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되겠죠. 진짜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 네, 이 굉장히 오히려 어정쩡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러면 네. 제가 아까 말한 뭐 대통합을 위한 사면 이런 걸 하려면 빨리빨리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겠죠.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무소속으로 뭐 선거에 뛰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뛰기는 무리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지금으로선 낮다고 생각하는데 한다면 일찍 해서 네. 한동훈 전 대표 아니 근데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당에는 좋지만 장동혁 대표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못 내리지 않을까요? 아 하긴 근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기상천외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런 변수도 우리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참 그러는 와중에 우리 또 배현진 의원이 지난주에 법원에 가처분 인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징계 정지 이제 효력 가처분 인용을 받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메시지 같이 찍은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제가 네. 원래 그 배현진 의원하고는 뭐 꽤 친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그 윤리로부터 징계 받았을 때 그 사진이랑 같이 배현진 의원 응원한다.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 이겨내자.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낼까 하다가 뭐 그때 타이밍을 좀 놓쳐갖고 네. 올리지 않고 있다가 이게 인용이 됐잖아요. 가처분 인용이 됐는데 갑자기 그 배현진과 글로리에 나온 이름 그 여자 네. 그 연진이 연진. 멋지다 브라보 연진아 멋지다 이게 갑자기 라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브라보 멋지다 연진아 아니 현진아 이렇게 했는데 뜻밖에도 뭐 여러 기자분들이 좀 재밌었는지 위트가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근데 그 밑에 뭐라 그러냐면 정치에는 책임이 따른다. 모든 정치적 행위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주말에 좋은 얘기 하셨던데 뭐라면 권한과 책임이 동일하다. 그래서 그렇죠. 징계권을 가졌었던 사람이 이게 징계가 잘못됐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그래서 정치에는 모든 정치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일종의 희생양이 됐든 누구를 뭐 희생양으로 삼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희생하든 어떤 식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갖고 그런 메시지를 냈었는데 네. 하긴 아니 근데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눈속임이다. 저는 그랬고 그때는 적어도 지도부에도 뭐 책임이 있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제일 스스로 사퇴하든가. 아니 왜냐면 인사 조치를 당 대표가 윤민호 잘못했으니까 너 잘라, 너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회사에서도 그렇게 어려워요. 뭘 잘못했다고 해갖고 너 뭐 해고야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모든 인사가 그럴 경우엔 대부분 인사권자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아니면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그 정치 공식인데. 여긴 뭐 전혀 전혀 이 이거 초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네, 이걸 이제 또 책임 안 지고 눈속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또 불사신님께서 어느 국민이 믿을까요? 100% 눈속임뿐이다. 장동혁이 사퇴하면 믿는다. 이렇게 슈퍼챗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장동혁이 사퇴한다라는 것은 사실 가장 이런 뭐랄까 정치적인 메시지 중에서도 제일 극단적인 것이잖아요. 뭐 의원직 사퇴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액션 나오면은 사실 최고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근데 네.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을 보면서 네. 김종혁 전 최고 여기 나오시죠? 나오죠. 김종혁 전 최고. 예. 네. 김종혁 전 최고의 가처분도 다음 주 결과가 나오든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가처분 같이 그 신청했었을 때 김종혁 최고가 가처분 신청 그 소명을 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 아니면 페이스북에 쓴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법원에서 이런 거 원래 내용 잘 안 들여다 보는데 내용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도 비례 그러니까
형벌과 그 책임에는 비례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좀 잘못한 것만큼 그 죄를 물어야지. 물어야죠. 네. 그게 과도하게 그러니까 벌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정욱 전 최고가 한 이야기도 당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이 정신에 입각한 운영을 비판한 건데 그걸로 출당 조치를 한 거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번에 이제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사례를 봤을 때 김정일 최고의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가 그런 식의 좀 긍정적인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김정일 최고까지 이거 징계 정지 뭐 이런 식으로 철회 뭐 약간 이런 처분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저 후폭풍이 지금 말이 아니겠는 그렇게 거죠.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윤민우 윤리위원장 즉각 그냥 사퇴죠. 윤리위원장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권위라는 게 서야 되는데 뭐 내린 그 징계마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 권위라는 것을 완전히 상실한 거고 저는 사실 지난번에 그 법원 판단으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어제 나온 결의문도 그렇고요. 뭐 장동혁 대표가 본인도 107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이니까 그것에 대해 동감한다는 차원에서 했지만 그 지금까지 보여왔던 당의 운영 방향과 어제 결의문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당히 그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뭘 하건 간에 하여튼 그 권위는 상당히 잃어봤다고 봐야 되고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도보 행진 있잖아요. 그렇죠. 도보 행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네. 당 대표 리더십에 레임덕이 생겼다. 엄청났죠, 진짜. 레임덕이라고 봐요. 그 장동혁 대표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하든 간에 밑에 있는 의원들 아니면 당직자, 뭐 당협위원장들, 지지자들, 당원들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집회 신고 제1야당의 이런 그 보도 행진 뭐 청와대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이제 장외 투쟁을 하는데 집회 신고를 안 해서 구호를 제착 못 하고 피켓팅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의원들도 동행을 하다가 중간중간 중도 이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저 집회 신고를 48시간 전에 완료해야 집회가 접수되는데 맞아요. 저도 아니 네. 오늘 이제 하고 내일 집회하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것도 의사결정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사실 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약간 감정적으로 좀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갑자기 아니 모든 걸 하려면은 계획을 잘 짜갖고 우리가 정해진 계획하에서 어떻게 이게 언론에도 국민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는지 비춰질 수 있는지 이거를 그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야 일단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맞아요. 오히려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단식도 사실 그랬잖아요. 갑자기 뭐 단식을 할 징조는 보였는데 갑자기 천하람 의원 필리버스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텐트 치고 바로 거의 책상 깔고 그냥 앉아버려서 단식해서 이 뭐야 이 무슨 빌드업도 없고 이 어떻게 갑자기 단식을 들어갔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약간 청와대까지 간 것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희화화하고 이거 뭐 몸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여튼 근데 어제 의총에서 또 보니까 배현진 의원이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이렇게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 이렇게 지금 서울시당에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겼는데 이거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전했다고 하는데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난번에 그 배현진 의원의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한마디도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건수행 중이에요 지금. 무건수행 중이고 너무 지금 5일차예요. 제가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장동혁 대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오늘도 어디 외부 행사 있었는데 아직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지금 멘트가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그 이제 조은희 의원, 이성근 의원 만나고 나오면서 엄청 씩씩거리면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대한검일에 일정했어요. 그래서 막 갔잖아요. 그 이후로 뭔가 이제 그런 브리핑이라던가 발언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어. 어제 최고위원 모두 발언 말고는 뭐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지금 뭐 하나 실종 신고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을 들어가봤는데 이제 페이스북 이제 프로필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글을 적어뒀던데 아니 사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코멘트 한 줄 정도 달아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왜 내일로 미루는지 우리 많은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이거네요. 오일 셰크의 공포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그게 민생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뭐 그렇죠. 뭐 민생과 관련한 메시지 내는 건 좋은데 본인이 지금 이슈의 중심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사실 어제도 장동혁 대표가 이 결의문 읽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읽지 않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실 그동안 이 계엄과 관련해서 몇 차례 이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있습니다.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사실 그것도 뭔가 짜질구리한 좀 속내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 뭐 그걸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해석이 좀 분분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사실 이제 어제 갑자기 의원총회가 좀 길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이제 결의문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를 좀 보면서 오늘 또 중앙일보에서 그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지도부에서 좀 흘린 것 같아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장동혁, 송원석 소주 회동이 결정적. 국힘 전륜선언 막전 막후인데 뭐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미 전륜선언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소주를 마시면서 뭐 조강한, 김민수, 신동욱 등등 정점식까지 자기네들끼리 소주 몇 번을 마시면서 이 내용을 다듬어서 의원총회에서 이런 걸 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왜 제가 아까 서두에 이걸 지도부에서 흘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제 네.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안 하면서 네. 노선 변경이 우선이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지도부가 오세훈 등 떠밀려서 이제 한 것처럼 그림이 돼버리니까 그걸 이제 희석시키려고 좀 낸 메시지가 아닐까? 뭐 고도의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오세훈 시장이 그 공모 신청하지 않았었을 때 제가 궁금해갖고 한번 김병민 부시장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진정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김병민 시장이 뭔가 네. 뭐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내일 의총에서 뭔가 조금 좀 달라진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시장도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누적해서 당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면 어쨌든 우리가 등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라 네. 먼저 좀 자발적으로 이런 논의를 먼저 했었다. 우리끼리 소주 많이 마셨었다. 그 얘기하는 거고 네. 장동혁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나 애주가시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동혁 대표 술 엄청 많이 먹는다고 하던데요. 장동혁 대표도 술 좋아하시고 네. 송원석 원내대표도 약주를 좀 잘 하시는 편이죠. 그럼 둘이서 소주 많이 마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이런 약간 작당 모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적절한 근데 이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좋은 쪽으로의 변화는 작당모이라고. 어쨌든 본인들이 여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대로 총회를 뜻을 같이 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상식 있는 최근에 그 김재원 최고위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있는지 요새 모르겠지만 핫합니다. 그렇죠. 네, 최고 핫한 프로그램입니다. 최고위원 엄청 꾸지람 맞고 다니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왜 쫓겨났노? 제가 안 했습니다. 있어요. 이게 텔레 보니까 네가 다 했더만 이런 내용 내 보면서 모른다라고. 요새 콘텐츠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은 그거 아카이빙 해가지고 꾸지람 듣는 장면만 모아놓은 영상이 한 5, 6분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아무튼 거기도 멘트들이 굉장히 그 깨알 같은 게 좀 많은데 이게 막 민심이라는 게 엄청 있잖아요. 혼나요. 민심. 맞아요. 이게 약간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김재원 최고는 약간 나름대로 싱글벙글 좀 했을 텐데 이거 생각보다 내가 원하던 방향성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근데 좀 저는 들긴 한편으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니면서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다니는 거 보고 맷집 좋던데. 정말 정치 김재원 최고가 국회의원 세 번 맞아요. 3번 했습니다. 최고위원 4번인가 했잖아요. 직업 최고위원이죠. 직업 최고위원이잖아. 야 진짜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엄청 굳어져 있죠. 정치인으로서.
아니 근데 진짜 제대로 혼날 땐 진짜 제대로 혼나기도 하고 근데 뭐 사실 나름의 유의미한 컨텐츠인 것 같긴 합니다. 뭐 많은 그 진영을 안 가리고 많은 좀 유익한 컨텐츠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 또 보니까 그 커뮤니티 보니까 한동훈 대표 지지자분들이 그래서 이번 주말에 또 그 지지자분들끼리 그냥 자발적으로 이제 모여서 정치인 없이 영주시장을 방문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영주시장 방문했을 때 그 얘기가 나와갖고 네, 영주시장에 무슨 그 과일집 그 아주머니 그 김전 엄청 꾸질했던 분 계세요. 아, 그 그렇구나. 가게도 한번 가야 되고 하니까 지지자분들끼리 모여서 장을 보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 저는 이런 지지자분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구포시장 방문 이후에 네.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다 정리하고 가시는 분들 보셨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성숙한 시민의식. 근데 시민의식 이건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인가. 그거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지지하는 마음이 정말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옳게 이렇게 잘 표현이 잘 그래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정말 좋은 뜻에서 고언을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이나 이런 분들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막 싫어갖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하면 좋다. 뭐 박동원 폴리컴 대표나 뭐 이런 분들도 가끔 그런 제언들을 올리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막 이제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여기 가서 뭐 악플 달고 그러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서 참 이런 지지자들이 많으면 네.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이제 그런 뭐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현명하신 분들은 그런 메시지들을 꼭 내주시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때 꼭 지혜로우신 분들은 그런 메시지를 좀 내주고 감사한 일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정광재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또 들어오십니다. 지니어스 기자들한테 질문 받을까봐 도망다니는 장정희 대표 뭐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다시 또 짚어보자면 김재원 최고 오늘 아침에 또 방송 나와가지고 원래 약간 자기가 의도했던 바랑은 좀 다르지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이 라이브는 계속해서 좀 해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블랙 요원이라고 하던데 맷집도 있고 내공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저 확실합니다. 네.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본인 이렇게 목소리나 본인 모습 알리려고 유튜브나 SNS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거 많이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좀 크기가 커지기가 어려운데 사실 그런 쪽에서는 이목을 잘 끈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 보자면요. 이제 전륜 선언문을 이제 또 낭독을 하고 나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또 오늘 아침에 전화 인터뷰로 메시지를 또 냈는데 메시지 중에 중요한 문구는 이래요. 윤어게인 노선 끊겠다면서 숙청 정치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액션 플랜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윤리위를 통해서 숙청 정치하는 것을 멈추고 좀 이렇게 롤백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윤리위에 제소되어 있는 분들이 그분들 계시잖아요. 대구에 같이 간 분들. 예, 그렇죠. 대구에 같이 간 분들 지금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 안건도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숙청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권한을 갖고 있을 때 그 권력을 무리해서 다 쓴 그러니까 관용과 절제라는 것을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강조했었잖아요. 탄핵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계엄권이라는 건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관용과 절제 그리고 정해진 그 규율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준엄하게 꾸짖었죠. 민주당 그렇게 탄핵하는 거 다 자신들의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관용과 절제가 부족했다라고 짚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당에서도 당내에는 여러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만 보고 갑니까? 공산당도 아니고 그러나 그 국민의힘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봉 그러니까 뭐 보루인 정당에서 본인과 조금 다른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거 뭐 자르고 자르고 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가처분 인용으로 네. 윤리위원회는 사실상 이제 뭐 명분이 굉장히 지금- 명분도 그렇고 사실 권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변진 의원 얘기하니까 어제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들이받은 것도 있지만 송원석 원내대표도 들이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대구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은연중에 지원하는 의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몇 차례 송원석 원내대표가 냈었습니다. 어제 의총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메시지를 냈었고 하니까 변진 의원이 그 사람들을 나무랄 거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출마하기 전에 쪼르르 달려갔던 의원들 30명 그리고 한덕수 무소속 후보 출마 선언 도와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메시지를 또 내면서 송원석 원내대표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좀 화끈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배현진 의원이 뭐 전투력이 있죠. 엄청납니다. 아니 그리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민주당 계속 비판할 때 내로남불 이중잣대를 비판하는데 네. 우리 스스로 이중잣대를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도 돼. 그럼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에 들어온다고 단일화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원하는 건 문제 안 돼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나가서 언젠가 다시 이거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거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 진영 전체의 파이를 키워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는 문제가 안 되고 지금은 문제가 된다면 그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한덕수냐 한동훈이냐 이거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말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고무줄 같은 잣대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장동혁 대표 어제 이제 그 일 이후로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다 욕 먹잖아요. 네. 전한길 씨 어제 완전히 막 방송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다시는 장동혁에게 속지 않을 것이며 장동혁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러면서 장동혁 내랑 만나자 뭐 이러면서 막 반말도 하면서 막 그런 방송들 하니까 이제 그쪽 윤호개인 세력들은 어제 SNS 대거 막 탈당한다. 장동혁 아마 다시는 지지할 일 없다. 난리가 그분들 났습니다. 탈당한대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탈당하시면 되는데.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아니 저는 네, 빨리 가세요. 전한길 강사가 하는 얘기도 아니 지금 국민의힘 그렇게 못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한길 강사가 얘기하는 방향대로 못 가겠다. 107명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한길 강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는 안 가겠다고 하면 그럼 그분들이 나가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창당한다면서요. 그럼 창당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니 당대표 마음에 안 들면은 지지 못하겠으면 다시는 지지할 일 없으면은 전한길 씨 뭐 자유 한길단 이래가지고 뭐 무슨 신당 창당한다 국가 뭐 건설한다 뭐 얘기하던데 아무튼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장동혁 대표도 진짜 충심으로 드리는 말인데 과거에도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 같은 부류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 2020년에도 2024년 총선에도 자유통일당이든 우리공화당이든 그 몫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언젠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 지도부나 우리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당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그분들 본연의 리그에 가서 계시면 됩니다. 거기서 활동하시면 돼. 거기서 애국 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 지원해요. 응원합니다. 근데 그게 국민의힘의 전체 방향인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 대표님도 이번에 잘 됐다. 못 이기는 척. 이번에 결이면 나왔잖아요. 못 이기는 척. 윤호개인 뭐 부정선거 세력 여러분들 그런 애국 활동은 알겠지만 우리 당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니까 그쪽에서 가서 활동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장동혁 대표가 다른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용기를 지금 못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정치청년님이 자유한길당 착착 달라붙네. 아, 자유한길단 말고 자유한길당 해가지고 신당 창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구리들의 합창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너무 극단적인 논조만 펼치니까 사실 어떻게 정치인들이 동조해주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어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뭐 숙청, 배제, 뭐 제명 뭐 이런 단어만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어제 결의문이 나오고 나니까 김민수 최고는 따로 또 자기가 메시지를 내가지고 뭐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뭐 이겨나가야 됩니다. 뭐 이런 약간 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글을 하나 썼던데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탈출 전략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장도혁 대표가 낭독을 안 한 거랑 연계해서 이렇게 좀 탈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그래서 솔직히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다 욕먹는 구조가 되는데 차라리 그걸 뭐 줏대 있게 그냥 내절을 끝까지 이어가든지 아니 근데 중간에 이렇게 브레이크 세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하튼 그렇게 하니까 오늘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처참합니다. 에브리 리서치 결과가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3. 딱 더블 스코어입니다. 거의 딱 더블 스코어. 요새 뭐 17로 여론조사 나왔죠. 뉴스 보면요, 난리 났습니다. 뭐 일관돼요. 그러니까 참, 야 이게 어떡하다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 20년 전엔 이러지 않았잖아요. 20년 전에는 지금과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이 막 지지율 40%대, 50%대, 40%대 기록할 때 민주당이 정말 20%대 지지율에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영향이 컸던 거죠. 보수 출신 대통령이 2번 연속 탄핵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왜 탄핵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탄핵 안 했으면 보수는 그냥 끝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왜 탄핵했냐 지금도 물어보는 거잖아요. 유승민이나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탄핵하지 않고 했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넓은 관점에서 봐야지 이게 그때 당시에 왜 탄핵했냐라고만 자꾸 책임 전가시키고 하면은 답 없다고 봐야죠. 아,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처참한 지지율 아니 사실 요새는 어떤 매체에서도 톡 튀게 국민의힘이 잘 나오는 여론조사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종종 있었거든요. 실제로 민심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듣는 얘기 또 이번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 경기도나 서울이나 2022년 단체장 선거에 당선된 분들이 많잖아요. 현직 단체장들이 그분들이 가끔 전화해서 정 대변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 장동혁 당대표 진짜 왜 그런데 이런 식의 푸념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이 방향으로 걸어가면은 언젠가 이 안개가 걷히고 내가 목표로 한 곳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믿음이 없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 좀 힘들다,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선거에 나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그런 마음이 강하겠죠. 지금 자기들은 야, 나 지난 4년간 도정을 하든 뭐 구정을 하든 뭐 시정을 하든 잘했어. 그래서 나 지금 그 현역 단체장으로서 평가는 좋은데 당 지지율이 이러니까 내가 이거 이번에 당선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이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후보자 등록 요 공천 신청 뭐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충격이죠. 충남지사 빵명. 예. 근데 또 강남구청장 이런 데는 또 터져요. 강남구청장 15명, 진짜 포항시장 11명. 뭐 대구시장, 뭐 경북도지사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경기도지사 2명, 충남지사 0명 뭐 이런데 지금 이 어떻게 근데 충남지사 0명은 제가 김태흠 충남지사하고 상당히 가깝고 저는 김태흠 지사 좋아합니다. 뭐 이분 근데 이분이 또 반 한동훈 정서가 있어갖고 제가 몇 번 지사님 그러지 말고 한동훈 전 대표도 좀 보수에 좋은 자원이니까 좀 잘 좀
관심 좀 갖고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의 벽을 잘 쉽게 내리지 않고 계십니다만 이번은 이제 본인이 왜 충남지사에 공모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충남 대전 그 통합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주장했는데 그 아직도 그 불씨가 남아 있는데 내가 충남지사 공모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할 거고 뭐 불발이 되건 뭐 통합이 되건 뭐 선거에는 나올 것이라는 뜻을 밝히긴 했죠. 근데 저도 정말 강남구청장에 15명이 모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호남 지역에는 한 명 찾아기도 어렵고 이런 걸 보면서 아무리 뭐 정치가 이제 가능성도 보고 하지만 우리 당이 현실이 이렇구나. 근데 강남구청장이 제 생각에 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조성명 강남구청장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분이 이번에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강남구청장은 공천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뭐 무척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 것 같고 포항도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번에 3선을 다 했고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셨거든요. 이분도. 그래서 포항시장도 공천 받으면 당선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해당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붐업이 돼 있어요. 네, 붐업이 돼 있겠죠. 지금 아니 근데 참 정치가 매정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실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런 전체적인 판도를 봤을 때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 접수 그러니까 공천 접수를 받은 현황이 민주당은 약 400명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200명 정도 된다는 건데 참 이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번에 민주당은요. 네. 공천 받으면 당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죠. 우리 이제 패널로 네.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패널 중에서도 정치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민주당 패널 중에는 몇 분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겠다고 이제 패널 활동을 안 하시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네. 아마 다 당선이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또 저처럼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둔 사람이 없어요. 맞죠. 근데 특히 현역 의원은 너무 없죠. 지금 민주당은 2번이 기회다. 2번 지금 국정 지지율이 한 60% 넘잖아요. 그럼 국정 지지율 높으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 다니시려고 하겠죠. 그냥 너나 나나 이렇게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현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무슨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 서울시장 출마 뭐 이러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도대체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만약 지방선거 이거 좀 엎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6월 3일 아직 한 2, 3개월 남았는데 방법이 있을까? 지금요? 했는데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영화 같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면 네. 가령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사퇴를 하면서 뭐 김도우 정책위 의장 같은 분을 이제 상식적인 분을 중진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안고 이제 자유한국당 그 대선 후보 나가도 홍준표처럼 여러분 이제 숨지 맙시다. 어디 나가서 우리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우리는 윤석열과 관계 없는 당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도 안 되는 이 제명들 다 철회하고 이제 하나씩 정상화를 시켜도 당직자들이 인사 조치할 사람들 조치하고 하면은 이제 조금 신라 같은 희망은 보이지 않을까? 뭐 한 방금 이 정도는 영화같이 좀 저는 여하튼 우리 당이 하기 나름인데 네. 2018년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2018년에는 완전히 뭐 없었죠.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월 셋째 주 기준으로 리얼미터 75%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수요일날 지방선거가 하면은 토요일날인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나갖고 회동했어요. 그러면서 뭐 남북 화해 모드 이런 게 겹쳐져 갖고 완전히 우리가 당시엔 또 뭐 홍준표 대구 그 시장이 당 대표였는데 뭐 우리도 지금 그때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때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플러스 알파가 뭐가 돼야 되냐?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갖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짜 국민의힘도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래도 2018년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되려면 사실 선수층도 사실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그러니까 선수 개인기들도 좀 뛰어나야 되는데 아까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총선 출마를 기약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역 의원으로 지금 배지를 달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과감한 도전을 안 하니까 지금 선수층 자체도 굉장히 약한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질문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전국 단위로 오디션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다니는 뭐 밭글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좀 취합을 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오디션에 참가를 굉장히 안 하고 있고 참여를 굉장히 저조하고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괜히 라이브로 이렇게 오디션을 개최를 했다가 이 사람들이 나와서 비상식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힘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걱정이죠. 근데 실제로 저는 국민의힘이 구인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배경을 갖고 내 인생을 걸고 선거에 나왔을 때 당선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데는 엄청나게 사람들 몰리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세다 보니까 너 한번 이번 국민의힘으로 시의원 선거 뭐 공천 줄 테니까 나와볼래?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 근데 제가 당선이 될까요? 미국 당연히 집에 가갖고 논의할 때도 이런 제안이 왔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근데 당선 되겠냐? 이거를 제일 먼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 앵커님께도 예를 들어서 강남시의원 공천 준다 하면 열심히 하겠죠. 근데 여기 고향이죠. 덕양, 고향 덕양. 맞습니다. 그러면 덕양의 시의원, 도의원, 경기도의원 공천 줄게. 한번 와서 해라. 그러면 그럼 당연히 여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 인물난이 있는 거고 반대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강성 지지자들은 난 어차피 내가 이 길로 간다라고 아주 확신범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기회가 온다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일반 국민 정서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당에 부담이 되겠죠. 안 그래도 서울에 있는 구의원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공통적인 지금 고민을 안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였어. 그러니까 이번에 온 당협위원장들이 혹시나 나 시의원 공천 준다면서 생색 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거 굉장히 좀 약간 우픈 고민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의원 공천은 지금 서울에서 나가면 그냥 이제 죽는 자리라고 다들 그렇게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에서 시의원 있잖아요. 이번에 진짜 2018년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123명인가인데 한 명만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죠, 끌고 갔었던 자리인데 저는 뭐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낫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흥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어제 메시지로 야 그래도 그제보다는 오늘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다들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고 공천이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까. 사실 공천관리위원회도 말이 계속 들쑥들쑥 많은데 뭐 이제 전두환이 떠오르는 그런 전투복 야상을 입고 등장을 해서 괜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 지금 한국 시리즈 방식을 채택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천 방식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번 주에 계속 광역 기초까지 공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점 좀 말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디가 많이 비었다. 뭐 이런 얘기들. 확실히 근데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제일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는 뭐 정말 모든 진영이 그냥 1대1로 탁 세게 붙는 거고 그 다음은 국회의원 선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데 조금 관심은 뭐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 덜하지만 여기는 또 굉장히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엇물리는 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단체장들은 예산 인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2028년 또 총선 또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참 열심히
심기일전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전망이 밝지 않다는 거는 저나 뭐 최앵커님이나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다 동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튼 한 발 더 뛴다. 우리 지구 있을 때 그러잖아요. 축구 중계할 때 한 발 더 내가 한 발 더 뛴다는 생각으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네. 정말 걱정되는 거는 당이 분열돼 있잖아요. 너무 그리고 분열돼 있죠. 이 장정석 심하게. 대표 체제에서 너무 솔직한 감정이.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번에 그냥 국민의힘이 완패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거다. 괜히 어중간하게 하면 또 좀비 정당화 된다. 이렇게 얘기해 갖고 이번에 국민의힘 안 찍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 투표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우리 당의 현실이라는 점이 너무 아쉽죠. 그럼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빨리 한동훈 전 대표도 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그러니까요. 못하는 게 그런 액션 없이 어떻게 그 지지자분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이 좀 들고